나는 평생 가진 사람으로 불렸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남기기 위해 살았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법을 묻지만 정작 부를 남기는 법은 묻지 않는다. 부는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한다. 흐르지 않는 부는 썩는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돈은 일하게 해야 한다. 그 말의 진짜 뜻은 돈이 스스로 증식하라는 뜻이 아니라 돈이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게 하라는 의미였다. 돈이 주인을 바꾸지 않고 멈춰서면 그 주인 또한 멈춘다. 그것이 내가 일생 동안 본 많은 부자들의 몰락이었다. 나는 늘 생각했다. 진짜 부자란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남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돈은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지만 유산은 평생의 철학이 쌓여야 완성된다. 그래서 나는 부를 재산이라 부르지 않았다. 책임이라 불렀다. 가진 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이다. 하늘이 잠시 맡겨준 에너지일 뿐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 끝까지 일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돈을 버는 일은 끝이 없지만 가치를 남기는 일에는 마감이 있다. 내가 남기고 싶었던 건 건물이나 숫자가 아니었다. 사람과 나라가 함께 성장할 토양이었다. 나는 기업을 경제의 학교로 보았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스스로 부를 만들어내길 원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한다. 부의 목적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라고. 그러나 가진 부는 언젠가 사라진다. 남긴 부는 세대를 넘어 흐른다. 나는 그것을 흐르는 유산이라 불렀다. 멈춘 부는 욕심이고 흐르는 부는 철학이다. 젊은 시절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기업을 세우지만 그 기업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야심이 아니었다. 한 세대가 지나도 남을 수 있는 가치의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 돈은 세월이 지나면 줄어든다. 그러나 가치와 철학은 전염된다. 그 전염이 내가 남기고자 한 유산이었다. 나는 수많은 기업가를 보았다. 그들은 돈을 벌었으나 죽은 뒤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는 시스템이 아니라 욕심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욕심은 주인을 바꾸면 무너진다. 그러나 철학은 주인을 바꿔도 살아남는다. 그래서 나는 내 기업의 기둥에 철학을 심었다. 기술보다 태도, 이윤보다 질서, 확장보다 지속을 중시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이윤을 남기지 못한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 하지만 신뢰를 남기지 못한 기업은 기억되지 않는다. 부는 숫자지만 신뢰는 기억이다. 기억으로 남는 기업이야말로 진짜 부를 가진 기업이다. 나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았다. 회장님, 후회는 없으십니까? 나는 잠시 침묵하고 이렇게 말했다. 후회는 없지만 숙제는 남았다. 그 숙제는 내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풀어야 한다. 그 숙제가 바로 남긴 것의 무게다.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나는 늘 경계했다. 부를 자식에게 그대로 넘기면 그 자식은 부의 주인이 아니라 포로가 된다. 그래서 나는 부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다. 부의 기술보다 부의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게 부자의 교양이다. 나는 회사를 만들 때마다 같은 원칙을 세웠다. 사람이 떠나도 남는 회사, 시간이 지나도 남는 이름,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다. 사람은 죽어도 철학은 남는다. 그 철학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나는 젊은 경영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남기려는 건 무엇인가? 회사인가? 이름인가? 아니면 기준인가? 돈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진다. 그러나 가치와 기준은 시간을 먹고 자란다. 그게 바로 부의 본질이다. 나는 내 생의 마지막에 깨달았다. 진짜 부는 통장에 남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남는 기억이다. 내가 떠난 뒤에도 그들이 내 이름을 떠올릴 때 이 사람은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만들었다. 그 한 문장만 남는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진짜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만 부자가 아니다. 죽은 뒤에도 영향을 남기는 사람이다. 그의 이름이 기준이 되고
그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 될 때 그게 진짜 부다. 나는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부는 소유가 아니라 흔적이다. 그리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남아있는 마음의 방향이다. 나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떠난 뒤에도 돌아가는 회사, 그게 진짜 부자다. 그 말은 단순한 경영 원칙이 아니었다. 나는 내 손이 없어도 움직이는 질서의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그 질서가 곧 내가 세상에 남기고자 한 유산의 뼈대였다. 나는 유산을 소유의 이전이 아니라 철학의 전이좌이라 보았다. 돈은 세대를 넘어가면 약해진다. 하지만 철학은 세대를 거치며 더 강해진다. 그 차이를 모르는 부자들은 대개 자신의 부를 끝으로 만들고 만다. 나는 그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유산을 남기기보다 유산이 흘러가도록 설계했다. 많은 이들이 삼성이라는 이름을 부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에게 삼성은 재산이 아니라 책임의 증거였다. 그 조직은 내가 만든 돈의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남긴 생각의 결과물이었다. 나는 시스템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되뇌었다. 내가 사라져도 원칙은 남아야 한다. 내가 없을 때도 돌아가는 질서를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남기고자 한 보이지 않는 유산이었다. 나는 한때 이런 말을 했다. 기업은 창업자의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시험대에 오른다.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건 돈이 아니라 철학의 밀도다. 그래서 나는 후계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대신 철학을 남겼다. 이 회사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것이다. 그게 나의 유언이었고 내 인생의 가장 긴 문장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회장님은 왜 그렇게 원칙을 고집하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원칙이 무너지면 부도 무너진다. 돈은 흘러가야 한다. 하지만 원칙은 흐르면 안 된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한 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 나는 원칙을 바닥에 심고 그 위에 돈을 올렸다. 그 순서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모든 구조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부를 세습하지 않았다. 그 대신 기준을 세습했다. 그 기준은 청렴, 절제, 책임, 품격. 나는 이 네 가지를 가문의 첫 문장으로 남겼다. 청렴은 신뢰를 낳고 절제는 생존을 낳는다. 책임은 리더를 세우고 품격은 세대를 잇는다. 그것이 내가 자식들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 나는 늘 경계했다. 돈을 물려주는 순간 아이는 돈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나는 물려주기보다 보여주기를 택했다.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남겼다. 그들은 나의 돈보다 나의 태도를 보고 배웠다. 그것이 바로 교육으로 전이된 유산이다. 나는 내 이름으로 재단을 세우며 그 재단이 생각을 키우는 도구가 되길 바랐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랐다. 나는 이렇게 적었다. 지식은 자산이 아니고 도구다. 그 도구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것이 나의 진짜 유산이다. 나는 항상 숫자보다 균형을 중시했다. 돈, 사람, 시간, 사회. 이 네 가지가 어긋나면 결국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생각했다. 이 선택이 나를 부자로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이 선택이 다음 세대를 더 자유롭게 만들 것인가? 그 기준 하나로 나는 기업을 세웠다. 그리고 그 기준이 내 생의 중심이 되었다. 나는 말년의 한 임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회사를 남기는 게 아니라 생각을 남긴다. 그 말이 나의 마지막 결산이었다. 내가 만든 기업은 언젠가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심은 철학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돈은 바람이고 철학은 뿌리다. 바람은 흔들리지만 뿌리는 세대를 지탱한다. 나는 지금도 믿는다. 가치란 사람이 사라져도 움직이는 것이다. 그게 진짜 유산이다. 나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기업이라 불렀다. 그 기업은 내 안에 있었다. 그것은 신뢰, 품격, 절제, 책임, 네 가지 기둥으로 서 있었다. 그 기둥이 무너지지 않는 한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 존재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돈은 흘러야 하고 철학은 남아야 한다.
그 문장이 내 인생의 최종 보고서였다. 진짜 유산이란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 대신 그가 떠난 뒤에도 움직이는 질서로 남는다. 나는 그 질서를 남기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평생 돈을 모으고 쓰고 버텼던 이유였다.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세지 말고 기준을 세워라. 기준이 있는 분은 살아남고 기준이 없는 분은 사라진다. 그 차이가 바로 가진 부자와 남긴 부자의 경계다.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기준입니까? 이병철은 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학을 남겼습니다. 그 철학이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다뤘지만 돈을 믿지는 않았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 거울 앞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욕심은 크게 보이고 품격은 작게 보인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았다. 돈은 편리한 도구지만 그 도구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된다. 나는 그 모습을 수없이 봤다. 돈을 벌기 위해 친구를 버리고 명예를 얻기 위해 자신을 버린 사람들. 그들은 잠시 빛났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돈은 화려한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그 불꽃이 꺼지면 풍경만 남는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인간을 시험하는 가장 정직한 도구다. 돈을 얻은 뒤 변하는 사람, 돈을 잃은 뒤 무너지는 사람, 그 둘 다 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다. 진짜 부자는 돈에 많고 적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돈이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고 없어도 품격을 지킨다. 그것이 부의 태도다. 나는 재산보다 습관을 상속해야 한다고 믿었다. 돈은 주면 사라지지만 습관은 물려주면 자란다. 그래서 나는 자식들에게 말하곤 했다. 돈을 다루는 손보다 돈을 버는 눈을 가져라. 돈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유혹을 알아보고 함정을 피한다. 그 눈이 바로 품격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품격의 경제를 믿었다. 그건 숫자의 경제가 아니라 태도의 경제였다. 나는 이윤보다 신뢰를, 속도보다 질서를, 성공보다 품격을 먼저 두었다. 품격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끌린다. 그 힘이 곧 브랜드였다. 나는 회사의 로고보다 사람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 태도가 곧 회사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나는 말했다. 로고는 쉽게 바뀌지만 태도는 세대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뽑을 때마다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태도로 일할 수 있습니까? 능력은 훈련으로 자라지만 태도는 품격으로만 유지된다. 나는 불을 쌓는 동안 3가지 규칙을 세웠다. 첫째, 돈에 감정을 섞지 말 것. 둘째,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셋째, 돈이 아닌 신뢰로 관계를 세울 것. 이 3가지를 잃는 순간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장사꾼이 된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은 우리 회사의 목적이 아니다. 돈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려주는 증거다. 돈이 많아도 방향이 없으면 그 부는 곧 사라진다. 반면 방향이 분명하면 돈이 없어도 결국 부가 찾아온다. 그 방향을 결정짓는 게 품격의 힘이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봤다. 그들은 처음에는 청렴했지만 돈이 커질수록 조급해졌다. 돈이 많아질수록 불안이 커졌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돈은 불안을 먹고 자란다. 불안한 사람일수록 돈을 쫓고 단단한 사람일수록 돈을 끌어당긴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였다. 나는 내 생의 마지막 시기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돈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다. 돈을 다루는 마음으로 부자가 되었다. 부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다. 돈은 흘러가지만 품격은 남는다. 그 품격이 바로 진짜 유산이다. 나는 후배 기업가들에게 자주 경고했다. 돈을 많이 버는 법보다 돈을 잃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라. 돈을 잃는다는 건 단지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그건 자신의 기준이 흔들렸다는 신호다. 나는 내 기준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새벽
혼자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무엇을 지켰는가? 그 문장을 쓰지 못하는 날이면 나는 부끄럽게 잠들었다.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기준을 매일 점검하는 사람이다.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부는 단단해진다. 나는 늘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돈이 내게 복종하게 하라. 그 순간 돈은 나를 섬긴다.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는 짧다. 그러나 품격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는 길다. 나는 이렇게 정의했다. 부는 머리로 버는 것이 아니라 품격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은 내 생의 모든 결정을 요약하는 문장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돈을 지키는 품격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그 품격이야말로 세월이 지나도 잃지 않는 마지막 자산이다. 이병철은 말했다. 돈은 인간의 품격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는 부자가 되는 법보다 부자로 남는 법을 알았다.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건물이 아니라 품격이었다.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름은 사라져도 영향력은 남는다. 이름은 돌에 새긴 글자처럼 쉽게 닳지만 영향력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아도 세상을 바꾼다. 나는 그 바람이 되고 싶었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기업과 함께 부른다. 그러나 나는 삼성이라는 두 글자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건 단지 하나의 껍질일 뿐이다. 그 속에 들어있던 정신, 그 정신이야말로 내가 남기고 싶었던 진짜 유산이었다. 나는 회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생각이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구조가 사람의 마음 속에 남아있다면 그건 이미 나의 이름이 사라진 뒤에도 살아있는 유산이다. 나는 한 임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 회사가 존재한다면 그건 내 덕분이 아니라 너희가 내 철학을 지켜냈기 때문이다. 유산이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진짜 리더의 마지막 책임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리더는 떠나야 조직이 산다. 그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다. 지도자가 자리를 비워야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한다. 그때 비로소 철학이 사람의 몸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나는 후계자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강조했다. 내 이름을 지우고 일하라. 그때 비로소 내가 진짜 리더다. 사람들은 흔히 영향력을 오해한다. 그건 권력이나 지위를 뜻하지 않는다. 영향력이란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는 문장 하나다. 그 문장이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그게 내가 믿은 영향의 방식이었다. 나는 내 생의 마지막에 이런 기록을 남겼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건 돈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이다. 그 신뢰가 곧 기업의 생명이고 그 존중이 곧 인간의 품격이었다. 나는 평생 그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 일했다. 나는 가끔 밤늦게 불 꺼진 사무실을 걸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 서류를 정리하는 직원의 손끝, 그 작은 움직임 속에서 나는 미래를 보았다. 이들이 내 유산이구나.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유산이란 사람이 남기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 속에 남기는 의지라는 것을. 나는 내 삶을 이렇게 정리했다. 부자는 돈으로 평가받고 리더는 결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인간은 영향으로 평가받는다. 돈은 잊히고 결과는 기록 속에 묻히지만 영향은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 작동한다. 그 영향이 곧 나의 이름이 되었다. 사람들은 내게 종종 물었다. 회장님, 삼성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웃고 단 한 문장으로 대답했다. 사람에게 투자한 일입니다. 기계는 낡지만 사람은 배우고 성장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세웠다. 그게 회사를 키운 진짜 동력이다. 나는 인생을 길게 돌이켜보며 이런 결론에 닿았다. 유산이란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다. 내가 가진 건 결국 사라지겠지만 내가 전한 마음은 남는다.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의 용기가 되고 그 용기가 또 다른 세상을 만든다면 그게 바로 내가 꿈꾸던 유산이었다. 나는 말년에 내 책상 위에 이런 문장을 남겼다.
언젠가 내 이름이 잊히더라도 내가 만든 길 위를 걷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문장은 나의 마지막 유언이자 내가 평생 지켜온 철학의 결론이었다. 나는 내 생을 정리하며 한 가지 진실에 도달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진다. 그러나 가치는 계속 흐른다. 그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 그가 바로 진짜 부자다. 나는 이제 말하고 싶다. 이름이 남는 삶보다 영향이 남는 삶을 선택하라. 당신이 떠난 뒤에도 누군가의 삶이 바뀐다면 그것이 당신이 남긴 최고의 유산이다. 이병철은 돈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생각을 남겼다. 그 생각이 사람을 움직였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었다. 진짜 부는 숫자가 아니라 영향력이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